녹음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의원 동탄 이신도시 바른미래당 구용모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화성당 수석 기자가 된 윤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화성당 권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그죠, 의원님? 네,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회기가 20일 동안 있었는데 네.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자고 한 거는 행감 때 이슈가 됐던 것들 좀 정리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안건들이 좀 나왔는지 제가 좀 서칭한 것도 얘기하고 구영모 의원님은 1대1 질문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행감 후기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떤 게 좀 많이 이슈가 됐고 어떤 게 제일 문제가 됐는지 이런 얘기를 의원님한테 좀 듣고 싶어서 모셨어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사실 상임위가 네, 다 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제가 해당되는 분야 또 전에 들은 이야기 오늘 아침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선 말씀하시죠. 일단 네. 시정질의 때도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죠? 이번에 시정질의 때 제가 좀 다양하게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네, 준비를 많이 맞아요. 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님께서 여러 공식적인 자리에서 음, 그 뭐 시연에 관련된 발언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찾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맞아요. 많은데 좀 찾아서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언중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했었죠. 네네네. 그래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특정 업체에 관련된 것들 네네. 측근이냐 아니냐 말들이 많은데 네. 저는 측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네. 아직까지도 뭐 측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서 시장님이 사과는 하셨잖아요. 그쵸, 어느 사과는 부분에서는 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사과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잘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11월 달에 발언하신 내용이죠. 이었죠. 네네네. 저도 이제 현장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많거든요. 서 시장님 워딩이나.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말씀도 되게 많이 잘해주시는 것 같고. 아유, 그럼요. 그죠? 원체 말씀 되게 잘하세요. 100번 이상 하셨으니까. 네, 네. 아주 말이 거의 약간 그 애플 사장 같은 느낌이 전 들기도 하고. 행감 때는 상임위에서는 어떤 걸 좀 많이 지적하셨죠? 저는 제일 듣고 싶은 게 사실은 힐스테이트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증인이 마이크 껐다라는 소동도 있고 예. 그래서 혼자 되게 화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그 생방송에서 많이 봤거든요. 아, 그게 좀 나갔나요? 얼굴 좀 이렇게 붉어지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감사관에 네. 감사관이라는 네. 부서에 행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증인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행정감사의 분위기도 있고 이제 발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회의의 어떤 권위 그런 게 좀 있는데 네네. 그런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꺼버린 거예요. 공식적인 예. 행감 자리에서 네네.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뭘까 되게 궁금하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네, 법에 의해서 다 이제 속기사분들이 예, 다 그쵸.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남는 예.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마이크를 꺼버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불손한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예. 되게 편하게 생각하셨나 그 자리를? 그분이 사실 행정감사를 처음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 감사관이라는 자리가 이번에 개방직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예. 기존에 이제 우리 하성시에서 예. 행정을 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내용 마이크 끄고 하신 내용은 네. 다 회록에 남습니다. 그래요? 방송만 안 되는 거였지.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이 사실 뭐 좋은 내용이었어요.
소신 발언. 음. 나중에 회의록이 나와 있으니까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뭐 다른 좀 상임위에서 네. 가장 좀 많이 이슈가 됐다거나 준비를 제일 많이 했던 부분은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 행감 때? 저는 이번에 그 홍보기획관의 네네. 비위 공무원 의혹 아, 예, 그거를 좀 제가 자세히 좀 봤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고 예. 이분이 어떤 거를 좀 위반을 했고 어떤 음, 특혜가 있었는지. 네네. 예. 근데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음, 이거를 들으시는 분, 웹 디자인의 직종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 그분이 화성시의 어떤 전체적인 전반적인 디자인에 네네. 관련된 임기제 예, 전문가로서 이제 채용이 된 거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자격 조건이 다 돼요. 네, 근데 화성시에서 지침 내려온 게 그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예. 포트폴리오가 없더라고요. 어, 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포트폴리오 없이 채용했다고요? 네, 포트폴리오 제출에 대한 게 없어요. 어, 왜냐면 어쨌든 디자인이면 이 사람이 어떤 디자인이고 그동안에 어떤 그럼 봐야 알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봐야 알죠.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없어요. 일단은 그럼 안 보고 뭘 보고 뽑나요? 그냥 그냥 학력? 해당 그 실무 예, 경력이 뭐 3년 이상, 이분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조건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업무의 연관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전문가를 뽑았는데 업무 연관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디자인으로 채용이 된 거잖아요. 예, 예. 사실 4년이라는 경력도 사실 그렇게 긴 경력은 아니거든요. 짧죠. 네, 근데 7급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7급이면. 예, 예. 근데 디자인에 관련된 건데 뭐 마케팅에 관련된 것도 이분이 업무를 하시고 네네네네. 홍보기획관? 네, 홍보기획관 그다음에 예. 화성시 전체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뭐 경향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부분 혼자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 방대하고 네. 많은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런 것을 네. 혼자 네. 4년짜리 포트폴리오도 없이 하신 네. 분이 이게 좀 잘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만드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업무 내용이 주로 네. 업체를 만나서 그 이제 업체가 이제 디자인을 나오면 그걸 검수를 한다든지 감리를 한다든지 예, 중개자 역할이신가 네, 보죠? 그런 업무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하여튼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봤던 게 이분이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그 웰딩 컴퍼니 네. 웰딩 컴퍼니 대표의 사촌으로 네, 그리고 뭐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래요? 사촌이고 그 웰딩 컴퍼니 대표의 네. 부자가 네. 운영하는 회사가 네. 그 화성 소식지 디자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 디자인 감수를 예. 그 조카. 해당 공무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제가 좀 취재를 해서 답변은 뭐라고 나왔어요? 그 행감장에서? 답변은 네. 일단은 거기에 뭐 증인 출석이 안 했잖아요. 그래도 책임자랑 질문한 거 아니에요? 그 해당 팀장이죠. 네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출장에 대한 부분 네. 출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하나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업무 때문에 나갔으면 그 업무가 어떤 업무고 그런 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냥 보고서도 단순히 뭐 쓰고. 구두 보고 그 정도만 했고 그 방대한 출장에서 그러니까 출장 기록만 있고 그 업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서류상으로도 없어요. 밤거리 아닌가요? 뭐 의무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공무원분들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해서 그거를 달고선 다리를 하는 거는 그게 되게 좀 높은 수준의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초과 근무에 대해서 이제 부당 수혜자들 예. 보면 경징계 수준 정도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도 세금으로 돈을 받는 건데, 그렇죠. 또 회수를 하기 때문에 또 네.
그렇군요.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기인이 아니냐. 네. 왜냐면 실수로 누를 수도 있거든요. 예. 실수로. 그러니까 눌렀다가 갑자기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도 옛날에 네. 군대에 있을 때 음. 장기 근무할 때 초업무 수당에 대해서 항상 부정 수혜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근데 얘기만 의원님 얘기나 행감 때 지적된 부분만 들어도 작년에도 그랬고 그 웰두잉이라는 업체가 화성시에서 홍보나 뭐 축제 담당하는 퍼센트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파악된 거로만 364건이었어요. 제가 네. 그게 기준이 작년 기준이었거든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364건이었어요. 그리고 계약 건수가. 저도 개인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저희한테도 저희 신문사한테도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익명으로 제보를 한 거라 좀 그렇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 원래는 그렇게 한 곳에 몰아주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감사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꾸 그쪽에만 많이 이렇게 많이 업체가 저기 선정이 되고 하는 경우가 언젠가부터 많았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우연히 발견된 거거든요, 사실. 예. 제가 어떤 제보를 받고 한 게 아니라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네네. 그냥 화성시에 어떤 업체들이 예.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예. 그걸 제가 봤어요, 그냥 밤에. 그렇죠. 궁금하니까. 봤어요. 근데 예. 계속 한 같은 업체가 이름. 되게 많은 거예요. 예. 뭐 다른 업체들도 많은 업체가 있었지만 이게 1등이었어요, 이 업체가. 그럼 당연히 1등이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자.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서철모 시장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일을 되게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그만큼 하는 업체가 화성시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멋있네. 예. 저는 여기 대화에 잠깐만 이 기술적인 부분 네네. 그래요.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또 문화재단 관계자한테는 저 물어봤어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랬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를 분배하고 싶어도 그 정도 퀄리티에 그 정도 가격에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서 자기네도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보면 원체 많이 하니까. 간성이 이제 좀 많이 세진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성공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업체를 하게 되면 그게 보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또 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네. 하는 이도 그건 안 맞는 거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그분 또 문화재단에 근무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죠. 전 직원. 네. 아휴, 그렇구나. 그 뭐 다른 얘기는 또 뭐가 있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계속 측근인 아니냐 계속 질문했거든요, 사실. 예. 그 행정감사 때 비서실장한테도 네네. 제가 캠프 때 직책이 뭐였냐 예. 사무장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예. 그 사무장이라고 하면 선거에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 선거 원들도 그렇고 다. 그 업체 대표가 아니요, 그 비서실장님이 예. 비서실장이 그런데 그 웰딩 대표가 네. 캠프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화성 시장님 밴드가 있어요. 네, 알고 있죠. 네, 그 밴드의 전 리더가 이제 그 대표였죠. 네. 그 밴드를 가봤어요. 예. 가봤더니 그분이 그 올린 게시물이 계속 그분 이름을 치면 그분이 작성한 게시물이 쫙 나와요. 올려도 끝이 없어요. 네, 많아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활발하게 하신 분인데 선거 운동의 핵심 멤버라고 봐도 되겠네요. 핵심 멤버죠. 네.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1년밖에 안 됐죠? 1년 밖에가 아니라 어쨌든 또 제가 또 이건 오브말 때 못했던 내용인데 예. 저희 그 여울공원에서 한번 폴란드 관련된 영화 한번 상영한 적 있었잖아요. 몰라요. 전에 한번 축제 KBS 교향악단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영화 상영을 했었어요. 그 폴란드를. 폴란드 영화를요? 뭐 전쟁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웰딩 대표가 작년에 밴드에서 송년회를 개최를 해요. 그 밴드 그 회원들이랑. 서철모 시장 밴드요? 네. 예.
그 공지를 하고 그때 영화 상영을 했는데 그 영화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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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네. 최근까지도. 네네네. 몰랐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음.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일단 서철무 시장님이 측근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비서실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했나요? 아니요. 또 다른 네. 얘기 좀 넘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건 도시공사에 네. 관련된 이야기. 네. 이게 굉장히 좀 맨날 떠도는 네. 그 썰 같은 거였어요? 썰처럼 그런 게 있다더라 막 이런. 네, 있다더라 했는데 아무도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안 했었어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 근데 상당히 엄청 많은 돈이 사실은 1신도시와 2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의 뭐 동탄 이신도시만 해도 몇십 조죠. 네. 음. 그중에 사실은 되게 작은 것일 수도 있어. 5천억, 그러니까 42불로 실세트 아파트는 한 4,900억 정도 되는 네.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뭐지? 보통 거의 대부분이 LH에서 담당하고 화성도시공사에서 맡았던 데는 사실 몇 개 없잖아요. 네, 36블럭, 42블럭 두 개밖에 없었죠? 포스코 2차하고 실스테이트 2개입니다. 네, 근데 거기 그 수익률이 엄청 높았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분양이 100% 됐으니까. 어쨌든 네. 아파트를 사업을 하는데 분양이 완료가 되면 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뭐지 도시공사가 예.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컨소시엄 안에는 뭐 금융사도 있고 이런 시행사도 있고 네.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제 출자를 받는 거죠, 돈을. 네네. 그 돈을 통해서 이제 공사도 하고 시공사도 붙이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SPC라고 네네. 하는 법인을 세워서. 네. 예. 그랬는데 거기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그죠? 선정된 업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네.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제가 있어요. 시정 질의 때 좀 질의를 했는데 네. 너무 좀 2015년도 이야기라서 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쵸. 모르실 수도 있죠. 좀 답답했는데 그쵸. 그리고 서천문 시장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의원님들만 있었어도 이런 게 통과가 됐겠냐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또 전 그렇게 의원, 얘기하셨죠. 전때 의원들 또 디스를 하시고 또 참 의원 디스를 그 잘 하신 것 당시 같아요. 의회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네. 또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쵸. 그럼 맞는 말이긴 하지.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서 감사가 돼서 그 직원들이 당시 잘못했다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검사한테도 지금 기소가 돼서 그 검찰에 수원 넘어가고. 특수부에 예. 그 남상이라는 업체는 아무래도 이제 사기업이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다 태반일 거예요. 음. 그죠? 근데 동탄 2신도시 사실 1, 2신도시 주민들이 지금 60만 정도 되잖아요. 60만요? 50만 50만. 정도 되잖아요. 네,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근데 네. 동탄 2신도시 화성 인구가 지금 78만인데 네. 거기 동탄만 지금 60만이라고요? 아우. 앞으로 이제 그쵸. 그래서 이 사실을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도시공사가 5% 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업체 시행사 업체가 지금 65% 60%를 그 순이익에서 60%를 가져간단 말이죠.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어. 그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그 이제 뭐 시행사, 예. 도시공사, 여러 이제 금융사 다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가. 근데 그 남상이라는 업체는 한도 없음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없음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컨소시엄 경쟁에서 근데 그 업체가 그러니까 낙찰이 됐다는 거죠. 2개가 올라왔었어요, 컨소시엄이. 예. 그러니까 컨소시엄을 이제 공모를 하면 2개가 이제 선정이 해서 경쟁이 붙었는데 예. 결국 그 지금 현재 그 남상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업체는 뭐 그 전에 건설사 실적도 전무했었고. 네, 그 2015년도 그때
공모 당시에 갑자기 업종을 바꿨죠. 네. 추가를 했나, 아무튼 바꿨나 했는데 그 예. 전에는 단순히 영화 배급을 하는. 영화 배급 네네. 중요합니다. 영화 배급하는 그 어디죠? 거기 그쪽 업체에서 우리 화성시 행사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지 않나요? 영화 배급이요? 영화 배급 아니고 영화 쪽 뭐 시네마 시내 21. 시내 21. 예, 거기도 영화긴 해서 연관이 없을까요? 시내 21이랑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남상 업체 네. 대표 네.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 수원시. 예. 수원시 전 국회의원이고 예. 그분 위키 리스트인가요? 그거 치면은 나옵니다. 예. 그 업체가 어떤 업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회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서 특수부에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요.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근데 화성도시공사는 그러면 감사 결과 어떤 징계를 받게 되죠?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예. 통보를 한 상태고 예. 그게 확실하게 이제 확정짓는 건 아마 8월 달? 8월 달에. 네, 8월 달에 이제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 네. 뭐 경징계 정도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제가 행정감사 때 계속 예.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게 그 감사원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고. 근데 이게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공개를 안 하는 건데 예.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에 근거를 하면은 정보공개법이랑 충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자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질의를 받았어요. 네네. 네. 행정감사 때 하는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는 예.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안 되니 심지어는 개인정보까지도 받을 수 있다. 아, 의원 권한이 그렇게 크네요. 네, 자료 근데 받을 수 있는 그거를 게. 저희가 계속 몰랐죠. 그럼 안타깝다. 행정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 시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권리를 이게 주장을 해야지만 알 수 있지.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굳이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는 되게 사실은 중요하고 알아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직무유기예요, 모르면. 근데 제가 그 생방송을 몇 개를 좀 저기 봤어요. 그 뭐지? 보면서 봤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자료 제출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원들이 뭔가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자료가 없고 모르고 모르는 부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의원님들이 답답해가지고 그럼 우리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건가? 심지어 경제환경이 신미숙 위원장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우리 그럼 보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행감을 하는지 우리가 자료 제출만 하고 하는지. 근데 행감 끝나고 제가 궁금한 거는 행감 끝나고 자료가 오잖아요. 그럼 그걸 시의원님들이 보고 어떻게 피드백을 다시 가나요? 이제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예. 행정감사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서 네. 행감 때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하는 게 맞는데 근데 다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가 엄청 막 모든 상임위에서 다 답변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행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 예. 그러니까 사전에는 예상을 못했다가 질의를 해보고 행감을 해보니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게 이제 생각이 나서 네. 그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또 해석하는 것에도 좀 한계가 많이 있으시죠. 왜냐면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요구했지만 그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질 않잖아요. 행감이나. 그래서 그런 저는 데선. 뭐 따로 뭐 양식을 만들기도 해요. 오. 양식 만들어서 그 양식에 맞게끔 달라고요? 이렇게 달라. 네. 그 행감 그 전체 자료나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나요? 자료 공개는 뭐 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정보나 좀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면 저희가 처벌을 받으니까 의원이. 나머지 정보는 뭐 시민들이 원하면 공개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의원의 권한으로 받고 그게 공개는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 정보 공개에 준하는 정보들은 공개할 수 있죠. 일반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볼 수 있죠. 가령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물론 이제 보고서로 나오겠지만 그 자료들이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행정감사 때 마지막 날에 그동안의 행정감사 때 했던 지적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쫙 종합을 해서 네. 이제 본회의에 의결을 하거든요. 그 음, 문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죠. 어떤 해당 문서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뭐 어떤 지적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 다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많게는 뭐 200건이 넘는 데도 있고 100건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예, 저희 상임위는 참고로 한 220건 정도. 그 정리가 돼서 다 파일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회의록이 음. 있긴 하지만 네. 예, 그게 딱 영상도 이번에 보면은 있고. 깔끔하죠. 아, 이런 거면 핵심만 딱딱딱 이게 들어가니까. 그래요. 행감 전문 시민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같이 좀 서포트도 하고 네. 같이 좀 들여다보일 수도 있고 예산, 그러니까 자료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분들이 정말 잘하는지 이런 거를 좀 같이 감시하는 시민 조직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최근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를 보면서 그거 엄청 부럽다. 잘 만들었다고. 국회의원 밑에 이제 같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9명이나 계시잖아요. 예,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저희는 없죠. 없죠. 혼자서 심지어 다 해야 의회 되니까. 행정 그분들 사무국 계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저기 뭐지 시장 화성시청 행정이랑 같이 놀죠. 인사가.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분리를 좀 굉장히 해야 할 것 같아. 좀 힘들어하세요. 네. 왜냐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항상 좀 공격하는 예. 그런 의회인데 거기에 이제 직원이니까 그분들 다시 가시잖아요, 집행부로. 가운데서 좀 힘들어하시죠.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사실 정부직 공무원들을 증인 출석 요구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하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역대. 중요한가요? 역대의 사례와 네. 지금의 뭐 새롭게 시도하는 게 뭐 생방송도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 네. 사람이 바뀌었으면은 그러니까 사실 뭐 예. 국회에서도 뭐 비서실장, 네. 그다음에 뭐 유명한 뭐 조국 수석 예. 다 부르잖아요. 청와대 관련된 분들을 예. 출석 요구해서. 저도 그거를 생각해서 부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간에는 뭐 정치적인 거다, 뭐 걔는 왜 부르냐. 다른 정치적 공격인가? 뭐 다른 그래서? 분들한테 좀 그런 공방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 네네. 과정에서도 이게 본회의에 의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에서도 이슈가 있어서 예. 사전에 의총을 열어서 제가 왜 이거를 불러야 하는지. 출석을 했는지 요구를 네네. 했는지 제가 소회를 밝히고 취지를 얘기하고 해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예.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서 의결이 돼서 출석이 다 음, 올라간 거죠. 그런 압박은 혹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나요? 아무래도 좀 있었죠.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만해라 이런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럼요. 당이 다르니까? 네,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박연숙 의원님 저기 민주당 탈당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럼 저도 좀 갑작스럽게 예. 아니 엊그저께인가요? 회기 끝나고 네. 그 의회에서 민주당 교육이 있었어요. 민주당 민주당 의원님들만 민주당 교육이요? 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무슨 교육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박윤수 의원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의원님 왜 민주당 교육인데 안 가세요? 약간 나 이제 민주당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요? 바쁘신가? 네. 장난치나 했는데 네. 그게 탈당으로 이어질 줄은. 그러게요. 제가 기자회견을 아까 얼핏 봤는데 기초의회에서 어떤 정당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함과 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런 얘기를 많이 토로하셨더라고요. 많이 느끼시죠? 바른미래당 유일한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저는 사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눈치 볼 사람이 없죠. 네. 예. 외려 더 자유롭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에 부분에서는. 있어서 화성시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사람이니까 예. 제 생각을 얘기하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제 타 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예. 이제 또 그에 또 이제 국회의원도 있으시고 하니까 위쪽에 네, 위쪽 다 라인에 공천권을 지역을 갖고 있죠? 그쵸. 예. 네. 그게 제일 큰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사실 우리 이제 여기 을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이현웅 의원이 다 전략공천 100% 전략공천을 했거든요. 그렇죠. 을 지역은 100% 경선을 했어요. 아니요, 전략공천. 예. 전략고청 병 네, 지역은 병지역은 100% 경선하고 음. 갑도 경선이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천에 관련된 부분, 시연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래서 저 대한 궁금한 부분. 게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질문 기억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죠. 되게 궁금한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질문이 기억이 안 나네. 정당 정당 공천제도요? 그거의 네. 폐지나 존폐 뭐 의견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연동형 장점- 비례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기초의회에서의 정당 공천을 정당이 폐지하자. 필요한가?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음, 근데 이제 지금 박연숙 의원님처럼 탈당하는 분도 계시고, 화성시의회에서 지금 탈당이든 어떤 당적이 바뀌신 분이 지금 2명이나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상당히 되게 큰 이슈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 지역에서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지금 네. 계속 워낙에 민주당은 거대하고 네. 잘 나가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적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 신경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래요? 넘쳐나잖아요. 경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구나. 지금 힘 있는 여당이라 그런가? 아무래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민주당의 일인데 예. 차후에 이제 공천을 받잖아요. 근데 공천 다음 선거 때? 네, 다음 선거 때 예. 심사를 하는데 그게 다 뭐 있더라고요. 조례는 몇 건 했고 뭐 기준 요건이? 네,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점수화되는. 네, 네. 매뉴얼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천이 경선도 그렇고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럼 예.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점수가 돼서 평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원 모집도 그 중에 하나인가요? 그럼요. 당원 모집도 음, 요즘에 당원 모집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시연님들. 의원님 안 하세요? 저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지금 국회에 가시기 바쁘시다고. 일단 저희가 지역위원회가 없어요. 네. 지역위원장이 지금 없는 네, 부재 지역위원장이 중인가요? 공석이고, 네, 공석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 그러면 자체가 없으니까 뭐 당원을 모집한다고 해도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죠?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에서 임명을 안 하니까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 제가 준비한 거는 그 경제환경위에서 되게 재밌다기보다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뭐 얘기 조금 들은 것 네. 같아요. 그 중에 센터장 패싱이라고 네네네. 그 얘기도 좀 저는 인상 깊게 봐서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보통 정결이 뭐 부장, 센터, 이사장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의 많은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나 뭐 사업도 거의 대부분은 센터장의 결제를 하지 않고 바로 이사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에 그 증인으로 출석이 됐었거든요. 네네네. 그 센터장님이. 예.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직접 그 조호선 의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경영부서 사업부서에서는 부장 정결이 끝난 거는 좀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경영부서 대부분의 문서는 센터장 통하지 않고 가고 있다. 근데 이런 게 조직적으로 좀 가능한가요? 조직 내부에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지금 산하기관이나 이런 좀 예. 출자기관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번에. 필요하죠. 네,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제가 그 증인 출석 요구한 예. 그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예. 네. 누구죠? 송찬혁. 그 비서 네, 송찬혁 비서인가요? 문화정책 비서. 문화정책 비서실장 네. 님이신가? 하여간 그쵸? 문화정책 비서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건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름만, 성함만. 네, 문화재단 그분 출장 내역을 봤는데 문화재단을 되게 굉장히 많이 가요. 회의 참석을 해서. 그럼 원래 저 시청에 계시는 분인데 네네네네.
뭐 문화정책 실장님이시니까 문화재단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더라고요. 네. 그 제가 같은 그 자료를 보면. 회의하시러? 네, 근데 그분 입급이거든요. 예. 근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계시죠? 대표이사는 몇 급인가요? 거의 4급인가요? 하여튼 급수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대표가 인사권 가지고 네, 계시죠? 근데 그분이 문화재단을 뭐 자주지한다 그런 제보들도 있었고 실장님이 비서실장님이 비서실장님이 입급 비서. 예. 네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좀 저 놀란 게 그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예. 그 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제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또. 대표이사님 네. 온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뭐 3개월 얼마 됐다고 하는데 4월인가 그때쯤 오셨던 그분이 것 3개월 같은데. 20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봤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예, 영상을 예. 봤는데 거기 이제 우리 엄정용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하는데 예.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화면에 예. 엄정용 의원님이 이런 게 잡혔어요, 이런 게 하다가 이런 게 잡힌 거예요. 아 너무 그러더니 대답을 못 하시니까. 그러더니 임채덕 위원장님이 정회를 했죠. 예. 정회를 엄청 오래 했어요, 그때 거의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예. 거의 뭐 30분 넘게 정회가 이루어지고 하여튼 네.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네. 왜냐면 이게 정해 됐을 때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 네. 저 봤어요. 의원님 그 기획위에서도 그 어느 분이랑 증인이랑 얘기하는 중에 의원님이 막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했던 그거 하고 바로 저 위원장님이 정회하시던데. 네네네. 잠깐 정회하겠다고. 그것도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감사위원회 입장으로서 이제 행정부를 진단하는 거잖아요. 예. 제 예.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자리는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질문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또 이래서 진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반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니까 네.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좀 근데 감정적으로 하셨죠. 네, 그래서 좀 태도가 좀 약간 그래서 그때 한번 좀 제가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자리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했었어요. 기분 나빴다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의 어떤 그런 자리인데 이걸 어떤 강대강의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반박을 하는 게 맞느냐.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 그러면 끝날 일인데 예. 이걸 계속 말을 도받고 데려받고 이렇게 뭐 토론처럼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웠다. 그래요. 그래도 이번에 행감 때는 저는 다른 기자는 이번에 의회 일 엄청 잘한다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생방도 거의 뭐 그 영상도 바로 빨리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잘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방에 대해서 예. 사실 많이 기대는 안 했는데 예.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좀 좋았다. 예. 그래서 얼마나 봤는지 접속량 그런 것도 나오는지 좀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뭐 보신다고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에 5분 발언 때도 얘기하시고 행감 이번에 두 번째 치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 되시고 네네. 1년 만에 1년 만에 두 번이면 많이 한 거죠. 이게 좀 기간이 예. 우리가 원래는 행정감사를 하반기에 했었어요, 계속. 네. 근데 왜 이거를 좀 땡겼냐면 작년에 그러면 한 게 맞는 거예요? 원래 10월 11월에 계속 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1차 정례 때 하자.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정례 때 하게 돼 있는데 예. 1차, 2차가 있어요. 근데 1차가 이제 보통 6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끝나고 예. 2차가 이제 그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이유는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담겨야 되는데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 때 떠드니까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로 당겨졌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으신가요? 훨씬 낫다고 저는 봐요. 어, 왜냐하면 예산이 일단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행정감사를 한다? 어쨌든 저희가 권한이 있는 게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그 아,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의견 전달이 되면 그거에 반영된 예산이 나올 거잖아요. 좀 더 합리적으로 뭔가 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네네네.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월 달에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예. 1년 뒤에 예산 짤 때 그게 편성이 되는 아, 부분이 있으니까. 6월이 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하게 되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행정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을까? 뭐 이번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행정감사가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만 자료를 요청하게 돼 있는데 예. 저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어, 2018년 전부 그다음에 2014년 4월 달까지 해서 1년 4개월치를 요청하자.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네. 보셨겠네요. 네, 그것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왜냐면 너무 그 짧으니까. 그죠? 그래서 음. 1년치를 보고 현재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된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게 또 받아들여져 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료들 막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막 트럭씩 받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책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 보는데 안 힘드세요? 음, 혼자 보기에는 좀 소관 부서도 너무 많고 자료집도 이렇게 많은데 저도 몇 개의 자료를 좀 보긴 했었는데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좀 자료를 예. 보고 의미가 있는 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이들 공부하시고 뭐 어떤 상임위는 같이 이렇게 스터디도 해요. 네. 행감 스터디 행감 스터디. 필요하죠. 그래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행감 전에 약간 시민단체나 좀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붙어서 자료를 같이 해석을 해주고 문제점을 같이 봐서 질문도 같이 만들고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 2번이나 행감을 하셨으니까 그 후기로 어떤 게 좀 더 지원이 마련되면 좀 더 의정 활동을 하는데 행감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의원 한 분 한 분이 역할을 잘했을 때 뭔가 변화가 되니까 잘하기 위해서 좀 뒷받침될 만한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좀 있으신가요? 좀 이런 게 좀 더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정책적으로든 그런 게 일단 있는지. 행감 때만이라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손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주민자치위원회, 네네네. 그다음에 지역회의, 예예. 참여예산위원회 예예. 여기들이 그런 정보들만 공유만 될 수 있으면 네. 관심 가지실 분들이 꽤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네. 행감 전에 약간 좀 조직을 꾸려가지고 좀 돌리는 게 어때요? 예산만 보는 사람이나 분야별로 뭐 그렇죠. 농업 분야를 좀 판다거나 이 팀은 그래서 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어떤 검토들이 결국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의원님들 몇 분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가령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참여예산 어차피 예산에 관한 거니까 네네네네. 쫙 뿌려주고 가령 행정에 대한 부분이다. 행정기획 쪽이다. 그러면 뭐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이런 곳에 일단 자료를 오픈할 수 있는 거 주고 의견을 좀 달라. 네. 거기는 행정적으로 스터디 팀을 좀 꾸리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러니까 그건 이게 어려운가? 약간 물리적으로 힘든 게 뭐가 있냐면 네,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책자가 네. 행정감사 하기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나와요. 보통 며칠 전에 나와요? 이번에도 그게 거의 근데-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면 난 진짜 붙어서 같이 밤샐 수 있어. 같이 지원해가지고 이런 시민들 몇 명은 있을 거거든요. 저나 뭐 위원장님이나 그렇고 붙어서 할 만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친구들, 바꾸고 싶은 삽질하는 친구들. 그래서 그게 좀 만약에 그러면 자료를 좀 더 땡겨서 받는다거나.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으세요? 물리적으로 힘든 거 말고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게 좋겠다. 뭐 이런 거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뭐 지금 당적이 있으시고 당원들이나 그런 거에 관심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렇죠. 당원들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없으세요? 저는 혼자서 다 했습니다. 혼자서. 좀 더 막 이렇게 손을 빌리면은 좀 퀄리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닌가? 평소에 같이 일하던 분이랑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그쪽 행정감사라는 급조하려니? 게 예. 제가 1년 동안 그래도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좀 체득이 된 게 있잖아요. 어떤 네네네. 온도차라든지 어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 것들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소에도 어떤 이런 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예.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가끔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예. 얘가 잘 되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어떤 단발성보다는. 그럼 조직을 하세요. 정치는 조직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그러면은 뭐 보좌관이나 이런 제도가 좀 확실히 뒷받침이 되면 좀 더 의정 활동하는데 그럼요. 훨씬 좋겠죠. 그럼요. 지금 어려운가? 화성시 이게 의회?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을. 안 키워주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이 뭐 지방자치법 관심 있겠어요? 안 키우고 싶겠지. 네, 안 키우지 않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정도 봐야 되고 지역도 봐야 되는데 시의원, 지방의원들은 그냥 지역만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 그 시의원분들이 인원이 지금 저희 70만을 가늠고 작아요. 있는데 79만. 네. 70만이 넘어서 상황인데 지금 20명, 너무 21명. 작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지금 98만인데 예. 35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인원이 너무 많은 볼게 부를 너무 보죠. 많은 거예요. 네네 맞아요. 지역이 너무 크죠. 그 그죠? 동탄이 60만인데 지금 동탄 시의원이 60만이 아니고 동탄은 지금 40만? 40만인데 시의원만 6명인가? 여섯 그쵸. 명. 네. 6명이면은 한 명꼴로 보통 한 5만인가 7만인가. 예. 네. 그 그럼 정도. 좀 더 그리고 많아지면 좋겠네요. 20만 명당 한 한 명. 명이에요 국회의원이. 예. 근데 지금 40만이잖아요. 예.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은 보통 통상적으로 아. 20만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쵸. 그럼 네. 국회 그럼 지역이 더 그러니까 왜냐면 늘어야겠네요. 작년 2016년 총선 때만 해도 예. 20만 명당 한 명이니까 그 당시엔 60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화성시 전체 인구가 예. 그러니까 3명이 맞는데 예. 이제는 80만에 다 다르니까 네네네. 한 명이 더 이제 늘어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뭐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좀 그쵸. 의견이 분분하죠. 사실 좀 있으면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야 돼? 지역구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거의 최소 30명은 더 넘어야 된다고 봐요. 시의원. 예. 아니,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관위에서 정하는 거죠. 예. 국회 이제 그 선거 관리에 관련된 그 법도 이제 통과를 하고 매년 그 예. 회의를 통해서 그거 엄청 선거구 민감해요, 근데 그거. 정하고. 예. 왜냐면 이게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딴 데가 없어지고 통합이 되거나 새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네. 만약에 화성시가 늘잖아. 그럼 그러면은 딴 데가 더 뽑는 게 아니고 다른 인구수 대비 좀 적은 지역이 자기네 의원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의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너무 예를 들어 지금 민감하죠. 시의원은 그거랑 상관없잖아요.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은 경우는 그렇고? 선거법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된다고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아요. 네, 똑같이 적용돼요. 시의원 정족수도 네, 네. 그럼 이 부분들은 시의원님들 스스로가 좀 뭐 국회의원이든 잡고 그 얘기들을 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노력들이 뭐 많이 있어요. 뭐 저기 지방의회 협의체라든지 그런 이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이 일단은 뭐 지금 아시잖아요. 국회 계류 중인 법안만 몇만 건이에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통과만 잘 돼도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이제 뭐 연동형 네. 비례제를 얘기하자면 또 한 시간 네.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리긴 한데 그쵸. 그래요. 너무 내용이 길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네, 맞아요. 여기서 끊고 예. 뭐 다음에 또 얘기할 거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무튼 시간이 잠깐 돼가지고 네. 네, 그죠? 전화를 어떻게 잘 해주셨어요. 오늘 당일날 아까 전화했거든. 네. 그러게요. 마침 아다리가 맞았어. 아다리. 그리고 이게 방송 시스템을 저희가 좀 갖추면 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예. 현장에서 영상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늘 발전하는 그런 상당. 모양들을 좀 예, 충분히 이 지금 다 아이패드, 아이폰 가지고 움직이면 예, 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화성당의 목소리가 좀 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러시죠. 적극 지원합니다. 자, 그럼 네. 인사하시고 마무리 네. 지으시죠. 뭘 봐야 되지? 뭐가 저 이제 엄청 많아서. 카메라를. 네. 그래요. 저쪽은 보시면 다음에 또 봐요. 네, 갑자기 마무리. 급 마무리.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